소민현 선생님이랑 저랑 하는 7단원이 어떻게 보면 엄청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심지어 네네네. 그 막 자료를 딱히 준비하지도 않았고요. 아, 뭐 봐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네. 그 차승민 선생님께서 아, 제가 먼저 할까요? 근데 잠깐만요. 잠시만요. 제가 안 풀어드려가지고 기다려 주십시오. 네, 지금 하시면 될 겁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7단에서 제가 맡은 게 이제 7.5이고요. 7.5가 이제 그 적분의 기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를 좀 총망라해서 연습 문제 푸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테이블을 이렇게 다시 보여주면서 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풀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일반적인 룰을 따라가지고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형태들 중에도 티피컬한 걸 몇 개 풀어보시면, 아마도 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좀 잘 푸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는 가능한 한 이제 그러니까 심플리파이를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비스하게 이제 그 치환할 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치환을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약간 클래리파이를 그러니까 클래시파이를 해가지고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그러니까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치환하는 걸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파셜 프랙션을 쓰면 좋고, 그래서 각각 저희가 7.2단원, 7.4단원, 7.1단원, 7.3단원 이렇게 각각의 단원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쪽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항식이나 이제 그 트랜센덴탈 펑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로그 함수라든지 그 지수 함수 이런 것들은 어, 그, 파셜 아, 파셜, 그러니까 파셜적으로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해보면, 그 부분을 해보면 좋고, 그 다음에 그 루트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역시 치환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그 루트 들어가는 것은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좀 티피컬한 그 유형이어가지고, 이렇게 루트 x 플러스 a 제곱이라든지 x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라든지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같은 경우는 이제 치환을 7.3단에 나왔던 치환을 쓰면 좋다. 그리고 이제 예, 루트 n 아, 아, n으로 된 이게 루트와 ax 플러스 b 요 형태로 나올 경우에는 이제 역시 치환을 쓰면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약에 1, 2, 3번으로도 뭔가 그러니까 1, 2, 3번까지는 티피컬한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티피컬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차례대로 트라이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첫 번째는 그 치환을 해보고, 두 번째는 파트 나눠가지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매니플레이트를 해보고, 뭐 곱하거나 나누거나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문제를 하나 풀고 그다음 또 하나 풀고 연관돼서 뭐 치환이 두 번 들어갈 수도 있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브럴 메소드를 써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요 정도고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나머지는 이그젬플이 있어가지고 이그젬플을 한번 퀵하게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코사인 그 세제곱에다가 탄젠트 세제곱 이렇게 삼각함수인데 분자 분모에다 삼각함수가 있고 약간 어드한 3승, 5승 이런 식으로 어, 홀수인 경우에는 일단은 아까 심플리파이 하라고 했잖아요. 탄젠트를 이제 코사인 사인으로 바꿔가지고 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게 사인 세제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줄 수가 있잖아요. 두 제곱을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결국은 사인 요거 빼고는 코사인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심플리파이를 할 수도 있고요. 이 상황에서 코사인 x를 t로 치환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dt가 이렇게 마이너스 사인 x dx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거를 없애기 위해서 치환을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봤을 때 뭐 sin x, dx 이런 게 나오면 '아 이렇게 치환하면 되겠구나.'라고 알 프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치환해서 풀면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인제 단순하게 다항식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인제 해 주시면 되고 맨 끝에 다시 이제 치환했던 거 풀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제 그 사인인데 인제 루트가 들어간 특히 인제 여기 그 세타 값에 각도 값에 인제 루트 x가 들어가는 이런 독특한 모양일 때는 일단은 뭐 루트 x 너무 보기 불편하잖아요. 이건 절대 그러니까 이 상태로 접근해 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t로 치환을 하면은 요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거를 t로 넣어서 해 주면은 dx를 지금 t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면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 상황에서 이게 형태를 뭐 이는 앞에로 나오면 됩니다. 보시면은 지금 t sin t dt잖아요. 이거 저희가 약간 비슷한 유형의 저기를 보셨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x sin x 뭐 이런 느낌인 건데 그래서 이거를 t를 u라고 하고 sin t를 v 델타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미분이라고 했으면 결국 요거를 다시 v는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 미분했을 때는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가 그러니까 u, v 그 미분은 우리가 요렇게 요렇게 풀어줄 수가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풀어준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인제 t를 넣어주면 돼요.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항식인데 문제는 우리가 심플리파이를 할 수 없는 경우. 그거 아마 손민아 선생님 누구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했던 저희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 요거 그냥 일단은 어 그 일단 분자가 분모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걸 나눠 가지고 나누는 방법은 길게 얘기하진 않는데 이렇게 나눠 주면은 이거를 인제 분자 분모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나눴을 때 몫이 인제 이게 되고 x제곱 3x 플러스 9가 나오고 나머지는 요렇게 나오잖아요. 87 x제곱 플러스 190 x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나눴을 때 인제 분자의 승수가 분모보다는 작아질 때까지 분자가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이거는 인제 쉽죠, 적분이. 그다음에 요것도 인제 어렵잖아요. 근데 요거는 인제 적분이 플러스를 나눠서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게 x 3승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간단히 했으면 요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분모를 나눴으면 결국은 이거의 형태라는 거는 xa 플러스 x 마이너스 5 분의 b 플러스 x 플러스 2 분의 c를 계산한 게 합친 게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A, B, C를 구할 수가 있다면 이걸 나눠서 할 수 있으니까 나눠서 적분을 할 수가 있으니깐요. 그거는 뭐 방정식 3 개의 방정식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풀어 보면은 계산은 복잡합니다만 A는 마이너스 10분의 1, B는 35분의 3126, C는 마이너스 14분의 이게 좀 잘랐네요. 이렇게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넣어 주시면 여기다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럼 요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냥 똑똑똑똑 적분 그냥 해 주시면 됩니다. 죽분하면은 요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네 그냥 요렇게 해서 끝나네요. 플러스 C로 끝납니다. 그다음에 example사는 요렇게 되어 있는 또 보기만 해도 엄청 복잡해 보이는 일단 보자마자 이게 루트 안에 있는 거를 우리가 치환을 본능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t로 치환해서 보면은 dt는 인제 x분의 dx가 나오고 그러면 딱 보시면은 우리가 어 이게 x분의 1 dt 이게 딱 요게 딱 얘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t를 취해서 요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고 그럼 요거는 간단하게 인제 적분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치환한 거 넣어 주면 간단히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맨 끝에 재밌었던 게 그럼 우리가 all continuous function을 적분을 할 수가 있느냐. 어 대답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노고 특히 인제 요렇게 된 함수일 경우에는 저희가 컨티뉴 펑션이지만 적분이 실수 범위 내에서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챕터 11에 보면은 이것도 사실 적분을 가능은 하고 근데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은 아니라 인피니트 시리즈로 나오는데 요거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뭐 요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냥 정정인데요. 그 아, 네네네. 뭐 잘못된 부분. example 4 이제 그 치환한 t에 대한 적분 하셨을 때, 네. 네, 그 t의 2분의 1의 그 앞에 이제 2가 붙어야 되는, 아, 네네네. 그러네요. 네. 네, 그거 하나 써서 2 루트 nx 이렇게, 네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거 하나만 있습니다. 네. 그거 제가 수정해가지고 나중에 올릴 때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저기 소개한 2의 x제곱 이게 뭐 되게 눈으로 볼 때는 엄청 쉬워 보이는데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 봤습니다. 저런 해답을. 네, 인피니트 시리즈 네. 말을 처음 봐가지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역시 아 적분이 어려운 거구나. 쉬운 일이 아니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였죠? 잠시만요. 제가 이제 할 텐데 저는 뭐 아, 과자를 같이 보면서 할 거고요. 뭐 엄청 오래 한 5분이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사장님께서 처음에 이제 7.5절 이렇게 하시면서 7.6절 누가 빨리 자원해라 이렇게 꿀이다 이렇게 해줬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맞았습니다. 혹시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잘 네. 보여요. 네. 아, 네. 그래서 뭐 아까 뭐 인피니트 시리즈 말씀하셨는데 그게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급수, 수열 이런 거 자체가 실제로 좀 미분 적분을 엄밀하게 하기 위한 그 해석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미분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수열 급수 이런 거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시퀀스 이런 걸 가져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뉴턴이 이제 미분과 적분 간의 관계를 이제 그 알아내는 그런 방법에서 또 이제 그 급수가 사용이 됐던 거고요. 뭐 이건 교양책에서 읽은 거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Integrity using tables and technology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네. 몬고하니 테이블은 결국 그 책의 그 가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표지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테이블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적분은 이렇게 하는 거다. 뭐 그런 거고, 테크놀로지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울프람 알파 이런 거에 이제 집어넣어서 적분해 주세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인테그랄에 있는 테이블을 다 사실 외울 필요가 저희는 없겠죠. 저희가 예를 들면은 정말 계산에 계산을 막 주구장창 해야 되는 그런 어,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거에 그 테이블에 이제 익숙해지고 아예 외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희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 이런 건 어떻게 할까 해보고 좀 답이 안 나오면 테이블 보면서 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reference page 6 to 10 여기에 어마어마한 그 함수의 적분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정적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이제 정적분을 적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분 관련된 테이블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the region bounded by curves y arctangent x. 그러니까 arctangent x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일단 그 원래 탄젠트 x의 정의역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걔는 이제 원투원이 되니까 적분이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게 되고 그래서 얘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아크 탄젠트의 이제 그 레인지는 여기 2분의 파이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하고 정의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갖는 그런 게 되고 그럼 이제 이 arctangen트랑 어떤 게 되냐면 y는 0이죠. 그러니까 x축이 되겠죠. 그리고 x는 1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그 y-axis로 로테이션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좀 밥그릇 같은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우리는. 그래서 이건 차승민 선생님께서 저번에 발표를 하셨었죠, 막. 그래서 그 돌리면, 그러니까 2파이 x에 죄송합니다. 뭐가 돼, 뭐가 문제가 되는 거지? 2파이 x에 아크탄제스 x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 y는 0, x-axis에 대해서 이제 돌리고 있기 때문에 arctangent x 마이너스 0이니까 그냥 arctangent x 되고요. 그래서 2파 x arctangent x에서 얘 적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에 대한 테이블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inverse trigonometric forms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데 그거 이용해 가지고 하면 이제 이걸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지금 u가 x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테이블에선 u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x arctangen트 x가 지금 딱 이 폼이죠. arctangen트 x가 탄젠트 이버스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용하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테이블을 이용하시면 된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도 이제 이런 뭐라고 하죠? 루트가 들어가 있는 이런 폼에 대한 테이블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루트 안에 a 제곱 마이너스 x u제곱이다, 뭐 u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중에 이런 거를 사용을 하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대로 이용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적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결국 치환이 인볼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보이시죠? 여기 EX를 U로 치환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그저 이제 얘를 이용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뭔가 치환을 해서 이런 폼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도 이제 트라이고노메트리 폼스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볼버가 되어 있는 게 얘를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이런 또 적분이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적분에 대한 게 또 있어요, 테이블이.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까 차승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폼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u 프라임 v 이제 du 들어가 있는 그런 폼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u 프라임 v dv죠. 그게 이제 적분도 들어가 있는 거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실제로. 이- 또 이러한 폼들이 다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찾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테이블을 가는 게 아니고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걸 일단 생각을 해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뭔가 안 풀린다 하면은 이런 것들의 테이블이 존재할까 해서 보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런 테이블조차도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테크닉스 오브 인테그랄이라고 했던 것들에서 어떻게 왜 이렇게 하면 됐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 그냥 집약해 놓은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리는 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원리를 상기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레이션 유징 테크놀로지는 말 그대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컴퓨터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집어넣어주면 뭐 이렇게 해주고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적분값을 결국에는 구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결국엔 이렇게 하게 되겠죠. 뭐 어떤 패키지를 이용하고 뭐 코딩을 예를 들면 한다라고 하면 코딩에서 결국 컴퓨터가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적분이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는 거가 있어서는 그런 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실제로 어 아까 차승민 씨께서 말씀하신 그냥 급수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분을 정의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이제 리만 합을 그 극한으로 보내주는 거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래서 일단 조금 쪼개보고 얘를 이제 그냥 그 극한으로 보내보는 식으로 좀 그걸 뭐라 하죠? 근사치를 제공하는 그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거는 어, 정적분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울프 알파 이런 거 한번 넣어보시고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그게 답니다. 정말 거의 이제 날로 먹는 그래서 좀 사실 죄송한 그런 발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뭐 프록시메 인테그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날로 먹을 수는 있긴 한 챕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물론 7.6만큼의 날로 먹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테이블을 이용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샘플 한번 풀어보시고요. 혹시 발표는 여기까지고 질문 혹시 해주시면 받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날로 먹었네요. 죄송합니다. 그 저희 5단원 민영 기자님께서 리뷰 1, 2, 3이죠. 까지 해주시는 거인데 바로 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아니면 뭐 조금 쉬다가 하시겠어요? 아, 저한테 물어보신 건가요? 네, 아, 예. 바로 하죠, 뭐. 알겠습니다. 바로 하고, 저도 먼저 말씀드리지만 아마 오늘 기록 세울지 모르겠습니다. 뭐 해봐야 알겠지만, 얼핏 생각에는 저도 이 얘기는 뭐 한 2, 3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이런 날도 왜냐하면, 있어야죠. 예. 예, 잠깐요. 그럼 화면을 먼저 바꾸겠습니다. 잠깐요. 네. 선생님 뭔가 신기술을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이거 지난번부터 썼었어요. 아, 툴을 그랬었나요?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이 두 번째이긴 한데 전에부터 좋은 것 같으네요. 전에는 MS 워드를 썼었는데 이건 뭐 아이캔 노트인가 하는 무료로 사용하는 건데 뭐 좋은 것 같아요. 네. 에, 챕터 5고 챕터 5에 아마 섹션이 5개인가 있을 텐데 4와 5는 다음 주로 미루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뭐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정리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죠. 자, 챕터 5는 그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한 얘기이고요. 먼저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한 것이 5.1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피니션으로 나와 있는데 이 데피니션이라는 거는 결국 뭐 그 ax 이퀄 람다 x 또는 뭐 a v는 람다 v 뭐 표현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어떤 벡터 x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문자 볼드체로 그 벡터를 나타내니까 그리고 대문자로 이제 행렬을 나타낸다면 어떤 벡터 x에 대해서 행렬 a를 곱했을 때 그것이 마치 그 벡터 x에 대해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한 그런 효과를 거두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그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 그 이 상수값인 람다 이 스칼라 값을 아이겐 밸류라고 하고 여기에 대응되는 어, 그 벡터를 아이겐 벡터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결국 스퀘어 매트릭스 A에 대해서 AX 이퀄 람다 X가 되는 X와 람다 이때 람다가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뭐 이렇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구하는 방법은 그 이제 정의된 식에 의해서 AX 이퀄 람다 X에서 이것들을 바꿔나가면 결국 이런 조건이 될 것이고요. 뭐 이 책이나 이 기술에 넣은 그 것에 따라서는 람다 I 마이너스 A 곱하기 X 이퀄 제로라고 우리 교재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a 마이너스 람다 i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생각해 보면 뭐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다 동일한 얘기이고요. 그리고 결국 이걸 계산한다는 것은
if and only if 람다 I 마이너스 a가 제로 디터미넌트를 갖는 뭐 이런 경우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티오렘으로 나타낸 것이 지금 5.1.1의 티오렘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계산할 때는 원래 주어진 매트릭스 A에 대해서 람다 I 마이너스 A니까 이쪽을 람다 I로 놓고 나머지를 전부 빼주면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이 되고 이것들을 풀이해 나간다. 그래서 이제 아이겐 밸류를 구하고 아이겐 밸류를 구하고 나면 그 아이겐 밸류를 적용시켜서 실제로 아이겐 벡터 값을 찾는데 아이겐 벡터 값들이 일반적으로 그 원래 그 매트릭스 n by n의 그 크기와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예컨대 t나 s나처럼 이 변수 값을 가지고 나타내는 방식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겐 벡터 값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이제 example 2에서는 아이겐 밸류를 구하고 example 3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 값을 구하는 것이 이제 example 3, 4로 나와 있습니다. 잠깐요. 그리고 이게 페이지 뭐군요. 자, 그리고 theorem 5.1.2에서는 이제 많은 경우 우리 그랬는데 이제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그래서 어퍼 또는 로어 트라이앵글 또는 어, 그, 그 다이거널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훨씬 간단해진다라는 것들을 실제로 보면 뭐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5.1.4에서는 이 부분은 정리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바가 있는데 뭐 우리가 쭉 얘기하지만 지금 이런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값은 전부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스퀘어 매트릭스 A에 대해서 다음 기술은 전부 동일한 것이다. 동치다. 이퀴벌런트하다라는 것인데 그 람다가 A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다라고 하는 것과 어, 주어진 A 매트릭스에 대해서 람다 I 마이너스 A의 디터미넌트 값을 취한 어, 이것들을 특성 방정식으로 나타냈을 때 특성 방정식은 결국 이렇게 표현된 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특성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때 이로부터 만들어진 특성 방정식의 솔루션이 람다다라는 것이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람다 마이너스 a에 곱하기 x 벡터를 한 것이 제로, 즉 어, 그 널값을 갖는 것들 이것이 non trivial 솔루션을 갖는 해를 갖는다, non trivial 솔루션을 갖는다라는 것도 동일한 얘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 ax 이퀄 람다 x를 만족시키는 벡터값 x가 non-zero 벡터다. 전부 동일한 얘기다라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아이겐 밸류 값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걸로 이제 아이겐 벡터 벡터를 찾게 되는데 그 아이겐 벡터들을 늘어놓으면 그것들이 결국 아이겐 스페이스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그 아이겐 벡터 값을 구하는 방법이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는 앞에 우리가 뭐 이제 말로 쭉 설명했던 것처럼 ax 이퀄 람다 x라고 한다면 실제로 적용시켜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 example 6에서는 실제로 구체적인 예를 갖고 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아이겐 밸류를 구하고 아이겐 벡터 값을 구하고 나니까 실제로 그 이 아이겐 밸류를 구하고 나면 아이겐 밸류가 이제 두 개의 값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가 이제 L1, 하나가 L2를 형성하게 되고 에, 거기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 값을 구하니까 이 두 개의 모습으로 표현된다는 것이고요. 다시 이제 정리하면 결국 이제 이건 뭐 계산하면 금방 나오니까 그 아이겐 밸류라는 것은 일종의 스케일러빌리티를 표현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겐 벡터는 이에 대응되는 일종의 디렉션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어서 양쪽은 항상 페어 값으로 쌍을 이루온다는 것, 뭐 이것들을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검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2x2의 매트릭스여서 그랬고요.
이제 3x3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상에서 이제 평면을 구하고 그 평면이 어, 그 그러니까 서브스페이스가 일정한 스케일러빌리티를 갖는 이 아이겐 밸류 값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이그샘플 3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이겐 밸류와 인버터빌리티 그에 대한 얘기가 이제 티오렘 5.1.4에 나와 있는데 그 스퀘어 매트릭스 A는 인버터블한데 그 조건은 if and only if 람다 이퀄 제로가 A의 아이겐 밸류가 아닌 그러니까 제로 값이 아닌 람다에 대해서는 인버터블하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음,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그샘플 8에서 이제 그에 대한 예제가 나와 있었고 다시 또 이제 우리가 이퀴벌런트 스테이트먼트로 얘기되는 것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 이 부분도 음, 한번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보면 대부분들은 이제 쉽게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뭐 읽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A가 인버터블하다, AX 이퀄 제로가 트리비얼 솔루션을 갖고 있다, only 트리비얼 솔루션만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reduced echelon form이 그 I 매트릭스다.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는 것이죠. 뭐 이거 우리가 저 뭡니까? 오그멘티드로 만들어서 이제 계속 변환시키면은 결국 이제 그렇게 될 테니까요. 그다음에 이것과 이제 C와 D가 이제 결국 이제 동일한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A를 익스프레스 하는데 이제 표현하는데 엘리멘터리 매트릭스의 곱의 형식이다. 그다음에 AX 이퀄 B는 어, 모든 n 바이 1의 n 바이 1 매트릭스 B에 대해서 컨시스턴트하다. 그러니까 그 고유한 해를 갖는다. 그다음에 뭐 E와 F는 동일한 얘기 같네요. 그다음에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다. 어, 그리고 A의 컬럼 벡터는 선형 독립이다. 로우 벡터도 선형 독립이다. 그다음에 R의 n차원, 실수 n차원 공간에서의 컬럼 벡터. 그다음에 컬럼 벡터는 R의 n으로 스팬한다. 그다음에 로우 벡터도 스팬한다. 음, 그다음에 R의 n에서의 지금 L을 보고 있는데 A 매트릭스의 컬럼 벡터 구성하고 있는 컬럼 벡터들로부터 어, 컬럼 벡터들은 R의 n에서의 베이시스를 형성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로 벡터도 R의 n에서의 어, 베이시스를 형성한다. 그다음에 A의 랭크가 n이다. 그다음에 A는 어, 널리티 제로를 갖는다. 그다음에 음, A 매트릭스의 널 스페이스의 오소널 컴포넌트는 R의 n이다. 지금 뭐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하나씩 좀 꼼꼼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음, 그 차근차근 따져보면 아마 뭐 그렇게 어,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Q에 가서 오소널 컴포넌트의 로 스페이스 A가 어, 0 벡터이다. 그다음에 람다 이퀄 제로는 A의 아이겐 밸류가 아니다. 등으로 쭉 여러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는 저도 지금 읽으면서 굉장히 자명한데 또 일부는 좀 꼼꼼히 생각해 볼 부분이 좀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그 대각화 다이거널리제이션에 대한 것인데 다이거널리제이션이라는 것은
결국 일종의 행렬에 대한 팩터링, 뭐 인수분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음, 이 대각화의 문제는 결국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n by n 매트릭스인 A의 아이겐 벡터로 구성되어 있는 그 Rn 차원에 대한 베이시스를 찾는 것. 어, 결국 이 다이거널리제이션을 찾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에, 우선 여기 이제 우리 책에서 주로 얘기하는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시밀러리티라는 측면이고 시밀러리티 매트릭스 그래서 이제 인베리언스 시밀러리티 매트릭스 그래서 이제 여기 테이블 1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에, 그 행렬 곱 계산의 간략화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이 시밀리티 매트릭스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 이제 만약에 그 이 매트릭스 다이아고널리제이션 프로블럼이라는 것은 주어진 A가 있을 때 행렬 A가 P 인버스 A 곱하기 P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때의 화살표는 일종의 매핑이고요. 그래서 양쪽이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A를 이렇게 P 인버스 AP로 표현할 수 있는 P를 찾는 것. 이것이 이제 다이거널리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 이렇게 표현할 때 A와 P는 모두 n by n 매트릭스이고 이때 P가 P 인버스 AP니까 인버터블하다는 어, 그런 규약 하에서의 이런 형식을 찾는 것 이것이 이제 다이거널리제이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에서 이제 여기 지금 시밀리티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만약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만약에 B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이때 A 매트릭스와 B 매트릭스는 상당히 유사성을 갖는다. 그 유사성이 여기 지금 테이블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A도 이렇게 표현되고 B도 이렇게 표현된다면 A와 B는 동일한 디터미넌트를 갖고 있고 한쪽이 인버터블하다면 다른 쪽도 인버터블하고 랭크가 동일하고 널리티도 동일하고 트레이스도 동일하고 그리고 특성 방정식도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겐 밸류도 동일하고 아이겐 스페이스의 디멘셔널리티도 동일하고 라는 점이죠. 그리고 곱 경우는 뒤에 아마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다이거널라이즈를 하고 나면 예컨대 A 매트릭스의 예컨대 10승, 20승 이렇게 넘어갈 때도 따로 계산하지 않고 바로 이걸 이용해서 계속 연속하고 나면 결국 이제 대각성분만 계속 어, 뭐 10제곱, 20제곱 식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계산을 상당히 간략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음, 데피니션은 지금 이런 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A와 B가 스퀘어 매트릭스일 때 만약에 A가 P 인버스 AP이고 B가 P 인버스 AP라면 이들은 상당히 시밀러하다. 시밀러리티를 갖는다. 근데 그다음에 잠시만요. 네. 선생님 A는 P 인버스 AP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맞나요? 제가 잘 되는 게 맞나요?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아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A를 A를 P 인버스 왼쪽에 곱하고 P를 오른쪽에 A에다가 양쪽에다가 곱한 그런 펑션을 얘기한 거고 A랑 P 인버스 AP는 같은 건 아닌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A를 P 인버스 AP로 일단 보냈는데 걔를 B로 놨을 때 이 이야기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다른가요? A를 P 인버스 AP로 매핑시킨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만약에 B도 P 인버스 AP로 매핑이 가능하다면
이때 A와 B는 시밀러리티를 갖는다. 아, 그러니까 B를 P 인버스 AP로 매핑한 게 아니고 B는 P 인버스 AP 그냥 정확히 P 인버스 AP와 같은 값을 가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이쪽은 매핑인데 매핑 이쪽은 이퀄리티다. 예, 걔는 이퀄인 겁니다. 그러니까 P 인버스 AP라는 거를 그냥 B 또는 뭐 D 이렇게 놓은 거고 P 인버스 AP가 만약에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고 하면 그럼 거기서 이용하면 되게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곱과 같은 경우에도 다이아고널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번 곱했을 때 그냥 지수만 취하면 되잖아요. 그 다이아고널. 네네. 예. 그죠? 그러니까 P 인버스 AP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면은 되게 좋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아, 예, 예, 예. E equal P 인버스 AP. 네. 예, 예,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음, 이게 에, 이 계산 방식에 따라서는 이게 P 인버스 AP를 다시 또 계속 계산을 하면 PA, P 인버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더라고요. 아, 이 부분은 제가 좀 따로 정리되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이 보니까 이제 여러 형태로 여기 이 대각화를 증명하거나 하는 방식 이 절차에서 여러 형태로 이렇게 변형이 많이 되던데 그래서 잠깐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좀 정리가 좀 덜 됐네요. 음, 예. 일단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정정을 할게요. 지금 A 콜 P 인버스 AP는 매핑이라면 지금 여기서는 B와 P 인버스 AP 부분은 이제 이퀄리티의 관계이고 그래서 이렇게 매핑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이들 사이에는 시밀러리티를 갖는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데피니션 2에서는 예, 지금 쭉 말씀드린 내용들의 그 표현을 이제 영문으로 지금 기술되어 있는 것이네요. 스퀘어 매트릭스 A는 다음 경우에 다이거널라이저블 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시밀리티를 갖는다. 즉 어, P 인버스 AP가 다이거널 매트릭스가 되도록 어, 하는 인버터블 매트릭스 P가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A는 다이거널라이저블 하다. 좀 전에 그 지적해 주신 말씀 여기 이제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theorem 5.2.1에서는 두 개의 다음에 두 개 문장이 이제 동치인데 A가 diagonalizable 하다 또는 이와 동일한 것이 이제 A는 어, n by n 매트릭스에서 n개의 linearly independent 아이겐 벡터를 갖는다. 이것이 동일한 내용이다. 동일한 것을 나타낸다. 그다음에 theorem 5.2.2에서는 만약에 매트릭스 A의 에, 그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 값이 람다 1부터 람다 k라면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이겐 벡터 v1부터 vk까지라면 이때 v1부터 vk는 linearly independent set을 구성한다. 이건 위에서 얘기한 것과 지금 이 항목과 서로 상통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A에 해당 지금 이렇게 대응될 것이고 이렇게 대응되겠네요. 그래서 theorem 5.2.2의 B에서는 n by n 매트릭스 A가 만약에 n개의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를 갖는다면 이것은 diagonalizable 한 것이다. 자, 그다음에 그 행렬을 대각화하는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선은 대각화가 가능한지 여부, 결국 대각화가 가능한지 여부는 음,
linearly independent 아이겐 벡터가 있는지를 찾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각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때 각각 이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P1부터 Pn 벡터로 구성되어 있는 매트릭스 A를 만들고 그리고 스텝 3에서 그 다음에 그렇게 구성된 P를 가지고 P 인버스 AP를 계산을 하면 이것이 다이거널 매트릭스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이그샘플들이 쭉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아이겐 밸류스 오브 파워 오브 매트릭스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곱을 계속 거듭 곱을 할 때 이때 다이거널리제이션을 이용을 하면 계산이 이제 대각성분만 계속 해당되는 곱 제곱을 해주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컴퓨팅 파워스 오브 매트릭스도 이제 그것들의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와 엘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우선 영어로 정리를 하고 나니까 또 좀 복잡해졌네요. 제가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잠깐요. 이 부분을 음, 밑에 따로 잠깐 적어 볼게요.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와 엘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를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는 이때 여기 지금 엡실론 A라고 표현된 부분, 이 부분은 아이겐 스페이스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아이겐 스페이스의 디멘셔널리티가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이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어, 우리가 전에 이 부분을 할 때 봤었지만 따로 특별히 계산되는 부분들은 아니고 이 뭡니까 아이겐 벡터를 계산을 하고 나면 아이겐 밸류를 계산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를 만들고 나면 그 아이겐 벡터의 차수 이것이 바로 그대로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이죠. 근데 이제 엘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를 이제 그것과 구분한다면 이것은 음, 앞에서 계산된 P of A 매트릭스요. 이것의 루트 값, 이것의 이제 솔루션 근값의 반복 횟수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에 보시면은 그 특성 방정식이 무슨 제곱값으로 나올 때 그 제곱이 2제곱이냐 3제곱이냐 즉 람다 값이 루트로서 몇 번 반복되느냐가 이제 이제 엘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 이거든요. 음, 이걸 나눈 것은 이 이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하고 엘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가 같을 수도 있지만
흔히 다른 경우도 많이 나타내기 때문인데 음, 이때 이 두 개의 값이 동일하다면 음, 이것은 이제 diagonalizable 하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선생님 그 음, P of A라고 적으신 게 네. A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말씀하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아, 네네. 잘못 말씀드렸네요. PA는 A 매트릭스로부터 계산된 폴리노미얼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의 근값에 람다가 몇 번 반복되느냐 이걸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example 1, 2 그러니까 지오메트릭 알제브레 멀티플리시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있는 거 같은 경우 이제 캐릭터스 폴리노미얼이 람다 마이너스 1, 람다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일단 알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는 이제 그렇습니다. 람다 마이너스 1이 한 번, 람다 마이너스 2 두 번 했으니까 이제 1 더하기 2에서 3이 알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가 되고 그 지오메트리 멀티플리시티는 결국에는 람다에 따라서 아이겐 스페이스가 달라지니까 이제 람다 1일 때 아이겐 스페이스 다이멘션, 람다 2일 때 아이겐 스페이스의 다이멘션 얘네들 이제 더한 거. 그렇죠.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더한 게 지오메트리 멀티플리시티인데 지오메트리 멀티플리시티 알지브레 멀티플리시티가 같으면은 그 A라고 하는 것이 다이거널라이저블하다 하는. 그렇죠. 네네. 예, 예. 저보다 보충 설명이 좋았네. 아, 아닙니다. 예, 제가 이거 맡아가지고요. 선생님, 발표를 맡았어서. 네. 예, 다음에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인데 그리고 이제 허수 부분이 따로 나온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이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서 특성 방정식을 생성하다 보면 특성 방정식의 근해 값이 허수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그 어떤 n by n 매트릭스 A의 각각의 엘리멘트가 실수라고 하더라도 그 컴플렉스 솔루션을 갖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제 그런 면에서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러고 나서 여기 지금 이 컴플렉스 넘버에 대한 일반 이해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때 그 컨주게이트를 표현할 때 이제 바 표시를 한다는 것, 그다음에 이런 이 컴플렉스 넘버에 대해서도 노음 값을 구하는 것, 그다음에 리얼 넘버 파트와 이미지너리 넘버 파트를 나누는 것, 그다음에 이런 폴라 폼으로 구현하는 것 정도가 이제 우선 그 일반론으로 쭉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겐 밸류에서 그렇게 생성된 아이겐 밸류가 컴플렉스 넘버를 갖는 경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C의 n 차원에서의 벡터가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얘에 대한 얘기가 이제 여기 지금 벡터 쓰인 CN에서 나와 있죠. 음, 그래서 음, 여기 데피니션 나와 있습니다만은 데피니션 얘기는 오히려 보면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벡터 V가 어, 그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를 구성하고 있다면 결국 이것은 어, 그 V1의 컨주게이트, V2의 컨주게이트 쭉으로 나열될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은 이제 각각 그 V1 컨주게이트는 아니죠. 음, 음, 예, 여기 지금 V 바는 V1 바, V2 바, VN 바일 때 V 각각은 실수버 허수부로 표현돼
나면 이때 V 바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오브 V인데 그렇게 보면 이것들은 이렇게 다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V 바는 실수부와 허수부, 그래서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에 I 값을 적용시킨 것 시고요. 물론 지금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표현되어 있지만 이제 플러스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 이 얘기는 그 우리가 보통 벡터 스페이스를 얘기할 때 R의 n승을 얘기하지만 만약에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다만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결국 이제 켤레 복소수의 경우에는 V 바에 더블 바를 하면 다시 또 U로 온다는 것이고요. 여기 슈퍼스크립트로 가야겠네요. 그 다음에 스칼라 K 값이 적용된다면 K가 빠지고, 잠깐만 이게 맞나요? 그 K랑 U랑 각각의 그게 이제 컨주게이트가 돼야 됩니다. 아, 그렇죠. 이게 지금 아마 제가 쓰면서 그랬나 봅니다. K 컨주게이트 U 컨주게이트라면 K와 U라 빠진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좀 고쳐져야겠네요. 아니야. 선생님. 그러니까 KU 컨주게이트 KU의 K를 먼저 그러니까 U라는 벡터를 K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하고 걔를 컨주게이트 하는 것은 K 컨주게이트랑 U를 컨주게이트해서 같이 곱한 거랑 같다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변에 K의 컨주게이트하고 U의 컨주게이트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만요. 예, 그러니까 지금 B의 우측 항의 그 우변에 네. T의 컨주게이트 표시를 하고 곱하기 U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 지금 잘못 적었었나 보네요. 그러면 KU의 컨주게이트는 K 컨주게이트 U 컨주게이트 이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거는 U라고 하는 벡터를 K의 K로 그러니까 이제 스케일러를 그러니까 이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하고 그 다음에 컨주게이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다 컨주게이트로 바꾼 그 벡터가 되고 근데 그런 거는 어떤 거랑 똑같냐면 K라고 하는 스칼라를 일단 컨주게이트를 해버리고 U라고 하는 벡터를 일단 컨주게이트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멀티플레이션 해도 똑같다. 네, 예, 예.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이거 정리를 12월 말에 해서 올리고 지금 지금 보니까 오락가락하네요. 네. 음, 예. 자, 그러면 그러면 그 C1 기본. 예, 죄송합니다. 워드로 항상 이렇게 직접 타이핑을 하시다 보니까 뭐 이제 오타가 있을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자, 그렇게 가르치시고요. C와 D 부분은 뭐 쉽게 아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theorem 5.3.2에서 A가 n by k의 컴플렉스 매트릭스이고 B가 k by n의 컴플렉스 매트릭스라면 어딘가요? 그렇다면 음, A의 더블 컨주게이트는 A고 그래서 B와 C로 쭉 나오네요. 이 부분은 마치 우리 그 행렬의 트랜스포즈 뭐 이것과 뭐 거의 유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컴플렉스 유클리디언 이너 프로덕트를 보면 U가 U1부터 UN까지, 그다음에 V가 어, V1부터 VN까지라면
선생님 아, 정말 죄송해요. 정말 네. 죄송한데 방금 말씀하신 매트릭스에다 컨주게이트 주는 것도 B번에 그 이렇게 그러니까 A를 먼저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컨주게이트 한 거랑 A를 컨주게이트 해서 트랜스포즈 한 거랑 같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B의 우변이 이제 A의 컨주게이트 하고 대가로 트랜스포즈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B의 우측에 올게 A를 컨주게이트 한 다음에 먼저 어, 어, 음, 지금 제가 바로 진행하느라고 이것도 줬었는데요. 이게 지금 뭐죠? 5점 얼마였네? 네, 일단 서현 선생님이 캡처해서 채팅방에 올려주시긴 했습니다. 네, 서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올려주셨네. 잠깐요. 네, 지금 살짝 네. 아, 그렇군요. 예, 이 부분 고쳐서 이렇게 봐주시고요. 저도 고쳐서 올리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컴플렉스 유클리디언 이너 프로덕트에 대한 얘기인데 U와 V가 CN에서의 벡터라면 이것들의 컴플렉스 유클리디언 이너 프로덕트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던 다트 매트릭스 그러니까 다트급인데 다트 프로덕트인데 이것들을 CN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되고 그다음에 유클리디안 놈을 계산한다면 그러니까 닷 프로덕트를 계산한다면 이렇게 되고요. 유클리디안 놈 그러니까 CN에서의 유클리디안 놈을 계산한다면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러니까 동일한 양식인데 그 리얼 넘버를 컴플렉스 넘버로 그냥 대체해서 적용시킨 걸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example 2에서는 그 엔티 시메트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리얼 넘버 구간에서는 UV는 VU로 커뮤터티브였지만 이 컴플렉스 넘버에서는 UV는 VU의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잠깐 그게 이게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뒤집으면은 컨주게이트 해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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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를 바꾸면은 네, 컨주게이트 뒤에다 해줘야 되고요. 네, 네. 그러면 다시 또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이걸 왜 엔티시메트리라고 표현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제 아래 n에 있는 벡터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뭐지? V를 하면 네, 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메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산에 이너 프로덕트라고 하는 연산에 시메트리가 있는 네, 네. 거니까 대칭이 되는 것인데 그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에서는 그 대칭성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컨주게이트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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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안티시메트리라고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여기 뒤에도 나와 있지만 호모지니티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도 네, 안티 호모지니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에다가 스칼라한 거 나오려고 하면 컨주게이트해서 나와야 되는 그래서 그래도 호모지니어 프로퍼티가 아니라서 안티 호모지니티 프로퍼티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충을 해주시고요. theorem 5.3.3에서는 UVW가 그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벡터 이고 K가 스칼라라면 음, 우리가 좀 더 지금 막 봤던 컴플렉스 유클리디언 이너 프로덕트를 확장해서 보면 어, 우선 뭐 A 같은 경우는 지금 그대로 동일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겠고요. 그다음에 에, 분배 법칙이라든지 호모지니어티 프로퍼티라든지 엔티 호모지니어티 프로퍼티 그다음에 포지티브 프로퍼티 등등이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벡터 개념에 대해서는 음, 예, n 바이앵리얼 A가 A의 그 엔트리가 컴플렉스 넘버라면 특성 방정식의 컴플렉스 근을 뭐 용어의 문제겠습니다. 컴플렉스 이 밸류, 컴플렉스 이 벡터, 컴플렉스 이 벡터 스페이스 이렇게 표현한다는 점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에, 넌제로 벡터가 존재한다면이죠. 음, 제럼 5.3.4에서는 람다가 리얼 넘버를 갖는 n 바이 n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이고 그리고 x가 여기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라고 하면 람다도 아이겐 밸류 a의 아이겐 밸류이고 3.3 아, 여기 지금 이게 잘못됐네요. 이것도 여기 지금 이게 컨주게이트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 이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에서는 만약에 n 바이 n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가 람다, 아이겐 벡터가 x라면 이때 A의 어, 그, 그 람다와 x 벡터의 컨주게이트 역시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이다라는 점이 지금 5.3.4의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A 매트릭스의 특성 방정식 이게 근을 잡을 때 이런 판별식에 의해서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0보다 크다면 두 개의 서로 다른 리얼 루트를 갖고 0이라면 단지 하나의 근을 갖고 이분은 분리식 빠졌네요. 그래서 만약에 0보다 작다면 에, 두 개의 컨주게이트의 호수 루트만을 갖는다라는 점이 그 이 컴플렉스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에 대한 특성 방정식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밑에 박스는 동일한 내용이겠네요. 그다음에 어,
대칭 행렬 경우는 리얼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갖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시메트릭 매트릭스 등등 이 앞부분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컴플렉스 아이겐밸류의 기하학적인 해석에 대한 것이 theorem 5.3.7에 나와 있는데 리얼 넘버를 갖는 리얼 매트릭스 여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음, 아이겐밸류 값이 a 플러스 마이너스 bi인 경우에 만약에 a와 b가 0이 아니라면 이 부분은 어차피 모든 실수도 우리 컴플렉스 넘버로 표현해서 이미지널 파트가 0이라고만 표시하면 모든 리얼 넘버도 컴플렉스 구간으로 확장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부분을 그냥 그렇게 해석한다면 어, 이 실수로 구성되어 있는 매트릭스 A에 대해서 아이겐밸류가 허수로 표현된다면 그렇다면 그때 음, 이 매트릭스는 즉 지금 이 C 매트릭스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풀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각성분만 그 람다 값의 절대값이고 그 다음에 뒤에 그 포스트 멀티플라이 해서 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매트릭스의 곱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음, 이때 A와 B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음, 이 앞에 뭡니까 폴라 그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할 경우에 이때 이 길이가 어, 람다의 절대값이고 그리고 각도가 x축과의 각도가 파이인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음, 그리고 이때 이 매트릭스를 계속 곱을 해 나가면 이, 이 매트릭스의 곱은 그만큼 이제 로테이트 되는 그런 효과를 거둔다는 것이 여기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theorem 5.3.8에서는 2x2 매트릭스인 A의 컴플렉스 아이겐 밸류가 람다 A 플러스 마이너스 BI라고 할 때 만약에 여기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가 X라면 매트릭스 P는 인버터블하고 A를 이렇게 다이고널라이즈 할 수 있다는 얘기이죠. 음. 그러니까 다이고널라이즈는 아닙니다만,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A A를요. 그러니까 A를 저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세 가지 곱으로 세 가지 매트릭스의 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간에 들어가는 게 그 이제 그 A라고 하는 거에 아이겐 밸류의 리얼 파트랑 그 이미지너리 파트로 이루어진 이 2x2 행렬. 그리고 P는 X의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를 칼럼 벡터로 갖는 행렬.
그리고 그거의 인버스 이 세 가지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디오렘 되겠습니다. 네, 예, 예. 에, 예, 대각화로 표현된 건 좀 지나친 얘기인 것 같네요. 근데 모양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예. 곱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정도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위에 5.3.8에 대한 기하학적인 설명이 이 다음 파트에 나와 있는데 에, 앞에서 우리가 봤던 잠깐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 식으로 앞에 페이지에 나왔던 두 개를 전부 합치면 에, 지금 이 부분과 요 스테레움을 합치면 지금 이 18번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었네요.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이걸 해석한다면 에, 그래서 그냥 잠깐 그냥 그 끼어들자면 네, 네, A라고 하는 게 이제 매트릭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x2 매트릭스고 근데 이제 A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어떤 벡터에 멀티플리케이션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벡터를 무언가로 보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리니어 네.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라는 거잖아요. 트랜스폼. 네, 그래서 X0라고 하는 어떤 벡터가 있을 때 A를 X0에다가 A를 곱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A가 P 그리고 S, R, phi, P 인버스라고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미 티오렘을 했기 때문에 X로 A를 곱하는 거는 저 P, S, R, P 인버스를 이쪽에 곱하는 거나 다름없고 그럼 그대로 매트리스 멀티플리케이션의 순서대로 적용한다면 X0로 P 인버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거는 코사인으로 되어 있는 건 로테이션 하는 매트리스고 그 람다의 모듈러스로 되어 있는 저 행렬 같은 경우에는 잡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P는 또 이제 인버스로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함의를 갖는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 제가 예전에 저번 주에 리뷰했듯이 그 어 그 P 인버스 P 곱하는 것 자체가 사실 베이시스 변경하는 거나 그 같거든요. 네. 네, 네. P 인버스를 예를 들면 곱한다라고 하면은 그 P 인버스의 이제 그 베이시스 쪽으로 이제 보낸다라는 거가 되지 않습니까?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예, 저는 제가 지금 발표하는데 제가 이제 어슴프레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P라고 하는 매트릭스의 그 베이시스를 저기 써놓으신 것처럼 X라고 하는 그니까 그 람다에 대응되는 아이겐 밸류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의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를 각각 베이시스로 갖는 그 매트릭스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베이시스를 변경해 주는 거랑 다름없는 거죠. X0가 R의 n에서 예를 들면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표현되는 벡터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표현되는 거에서 P 인버스의 베이시스로 표현되는 매트릭스로 변경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체인지 베이시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스텝 3에 해당되는 얘기이죠. 아, 방금 말씀드린 거는 스텝 1이고요. P 인버스를 곱하고 나면 그렇게 베이시스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뀐 곳에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사인 파이,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라고 하는 매트리스 곱하면은 파이만큼 돌린 게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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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게 스텝 2가 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로테이션 한 다음에 잡아들리는 게 스텝 2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네요. 좀 더 정리를 좀 해야겠네요. 네, 파워 시퀀스 부분은 이제 지금 얘기한 것들이 실제 예로 적용된 얘기이겠습니다. 예, 실제로 적용된 것으로 봐주시고, 음, 이 파워 시퀀스 부분 조금 보충해 주실 수 있으면 보충해 주시고, 아니면은 일단 제 얘기는 마칠까요? 뒷부분은 바로 이제 5.4와 5.5에 대한 부분이 사업주로 넘겨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뭐 그냥 보충을 하자면 결국에는 그 A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이제 어떤 A 플러스 BI, A 플러스 마이너스 BI라고 하는 아이겐 밸류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A 마이너스 BI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를 X라고 하고 그 X의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를 칼럼 벡터로 갖는 매트릭스를 P라고 했을 때 A라고 하는 매트릭스는 P 그리고 뭐라고 하니 어 이제 R 이제 그 뭐라고 하지 S 그 스케일러 하는 매트릭스 그리고 S 죄송합니다 R 파이 그리고 P 인버스로 네 가지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이 티오렘이었고요. 근데 그거 자체를 A를 여러 번 곱하게 되면은 결국에 P 그리고 SR, P 인버스를 여러 번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은 P 인버스랑 P랑 계속 캔슬링 되거든요. 항대 행렬로 돼서.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로테이션하고 스케일링하고 로테이션하고 스케일링하고 로테이션하고 스케일링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뒷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일단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네, 알파이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지금 커서가 가 있는 곳에서 P 알파이 P 인버스로 되어 있는데 S가 지금 그냥 그 길이가 1이어가지고 그냥 없앤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A의 제곱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은 P 알파의 P 인버스에 P 알파의 P 인버스 이렇게 되면은 P 인버스 P가 항대인으로 되면서 P 알파의 제곱에 P 인버스가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A의 5제곱을 한다고 하면 P 알파의 5제곱에 P 인버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 A 5제곱을 어떤 특정 X제로에 곱한다고 하면은 X제로를 P 인버스로 베이시스로 변경한 다음에 루테이션을 5번 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P로 그러니까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다시 변경하는 게 P가 되는 것이고. 혹시 괜찮았을까요? 이거 첨언이긴 한데요. 베이시스를 바꾼다는 게 베이시스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베이시스 벡터를 바꾸는 게 더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베이시스를 바꾼다라는 게 베이시스 벡터를 바꿨다라는 그런 의미로 네, 그죠. 그런 의미가 더 맞는, 왜냐면 베이시스 바꿨다 그러면 베이시스를 아예 바꾸는 그러니까 혹시나 다른 느낌으로 뭐, 을 근데 그 베이시스를 생각하실까 봐, 네, 혹시나 첨언했습니다.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베이시스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이제 베이스 셋을 바꾼다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뭐 베이시스 벡터를 바꾼다는 거나 이제 동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벡터 자체가 변화하는 건 아닌데 벡터를 베이시스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변화를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벡터가 예를 들어 5, 3이었다. 그 5, 3이 변화하는 건 아닌데 5, 3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그 레프레젠테이션은 변화하는 것이죠. 예, 뒷부분 정리가 좀 어, 부족하고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하고요. 좀 정리되는 대로 다시 요, 좀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단원 복습 많이 해야겠습니다. 안드로메다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항상 그렇지만 연결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진짜 그
이 얘기를 왜 하지? 하고 막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 얘기를 완벽하게 잘 이해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좀 쉬워집니다. 그리고 여기 완벽하게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 파트를 다시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매트리스 곱이 그리고 리니어 맵인데 리니어 맵 자체가 이제 베이시스 변경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혹시 또 코멘트 하실 분 있으신지요? 네. 정리를 하고도 막상 하면 정신이 없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실 예를 들면 정리하고 나서 우리도 뭔가 발표하려고 하면은 발표 자료만 딱 만들고 띡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발표 자료 만들고 좀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뭐 한두 번 이렇게 실제로 어떻게 될지 이제 볼 텐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럴 시간은 사실 부족하다 보니까 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그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차승희 선생님께서 굉장히 발표를 잘 하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근데 아무튼 잘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항상 발표를 이렇게 되게 매끄럽게 잘 해주셔서 근데 어쨌든 이제 어 차승희 선생 되게 준비를 잘 하시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뭐 이제 발표에 있어서 이제 꼭 이렇게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꼭 계시는 것 같아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서. 저는 그게 안 돼서 한번 몇 번 이렇게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럴 시간 없다 보니까 저도 항상 막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이제 발표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항상 다 이해 항상 하고 있습니다. 빨리 성당으로 보내드려야죠. 감사합니다. 네, 후다닥 하겠습니다. 이제 네. 명동성당으로 갑니다. 네.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미적하고 5.3, 5.4, 5.5를 또 윤영희 선생님께서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해도 저희는 5.4, 5.5 선대는 5.4, 5.5 예습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